자, 이번 단원 7단원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1차 함수와 그래프인데 이제 함수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우리 방정식에서 x는 뭐 미지수라고 했지만 x, y를 가리켜서 변수라고 했었지. 변수. 뭐 x를 변화를 시킨다는 얘기지. 그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게 함수였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건 뭐 x를 변화를 시켰을 때 이 y가 어떤 수에 대응이 되는지 가리키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뭐해? 변화시키면서 뭐 y에 대응되는 게 뭔지를 살펴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하면서 함수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 함수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본 게 정비례처럼 y는 3x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식. 수식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와 식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함수라고 하면 어떤 게 함수냐면 y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뭐 x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x에 무슨 수를 넣었을 때 막 변화했을 때 y를 알아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y는으로 시작하면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1차 함수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함수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수와 식 말고 문장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문장으로. 이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얘는 문장으로만 돼 있는데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문장을 다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문장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응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 주어진 조건에 맞는 x값들을 일반적으로 적어 놓고 그 x에 해당하는 y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뭐 여기 x의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y가 무조건 한 개여야 됩니다. 없어도 안 돼요. 무조건 x에 대응하는 게 한 개가 등장하는지.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꼭 한 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식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요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 x가 있는데 이 x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냐? 그게 y다 라고 했을 때 찾는 걸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의 자연수의 개수를 y라고 하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 두 개는 요 개수 차이기 하나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얘 대응표를 그렸을 때 x, y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x가 뭐야? 자연수 x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찾는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y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어 없어? 없네. 얘는 없네. 두 번째,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있네. 4보다 작은 건 1, 2, 3이고 얘는 없는 것도 있고 한계가 넘어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되겠죠. 그럼 얘 봅시다. 얘도 똑같이 x
x, y를 잡는데 x가 또 자연수라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얘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겠으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없으니까 0개라고 쓸 수 있겠네.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개. 3보다 작은 자연수는 2개. 4보다 작은 건 3개. 아, 얘는 x가 하나 있는데 y가 1개씩 있죠.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 얘가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꼭 대응표를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함수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함수 값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함수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의 값을 의미하는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x를 변화시킬 때 y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함수라며.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은 y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y 값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을 찍으면서 우리 좌표에 이렇게 막 순서쌍도 했고요. 이 순서쌍의 의미가 x는 2일 때 y가 3이다 이런 의미를 했죠. 그죠? 다 같은 표현이란 얘기지. 그런데 우리 이 순서쌍도 또 아까 얘 한 것처럼 대응표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3이었다. 요렇게. 그래서 어차피 순서쌍으로 나타내든 얘로 나타내든 이렇게 대응표로 나타내든 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함수값은 뭐냐면 이 y값을 의미한다면서. y값. 그래서 이 y값을 함수값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호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펑션입니다. 그래서 fx를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함수값이란 얘기지. y값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x가 얼마일 때 y값 이런 표현이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 여기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죠.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x가 2일 때 y값이 얼마?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같은 표현을 f2가 3이다 라고 나왔을 때 다 같은 뜻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뭘 찾으란 얘기냐면 얘는 원래 누구의 자리? x의 자리였죠. 그래서 x가 4일 때 무슨 값? y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는 여기에 a인데 여기가 4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a일 때 y가 4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면 요거 자체는 x가 2일 때 y의 값이죠. 근데 이 y 문자 앞에 얘가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곱셈이겠지. 그래서 x가 2일 때 y의 값에 3을 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이 함수값을 봤는데 우리 함수값 하기 전에 대응표든 순서쌍이든 이런 게 있어. 지나는 점이든. 그래서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그래프를 지나는 점 표현하는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할 때 지나는 점은 어떻게 했어? 대입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fx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f3 이걸 찾아라 라고 하면 f라는 식에 x가 3일 때 y값이니까 x에 3을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는 펑션 f라면서 그지?
이렇게 다른 문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f라는 식 자체를 주어졌는데 f 말고 다른 식이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f 말고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점 판단할 때도 f라는 식에는 f를 가진 문자만 대입하고요. g라는 식에는 g만 가진 문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함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건 1차라는 건 뭐 방정식에서도 배웠지만 1차식 얘기하는 거죠. 1차식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수식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럼 함수는 당연히 y는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뒤에 1차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1차식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 1차식으로 표현된 식이 있다. 그럼 1차 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이 1차 함수를 일반적인 형태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일반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1차식이어야 된다며. 그래서 y는 1차식의 일반형인 ax 플러스 b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x에 대한 1차가 돼야 되니까 x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a가 0이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1차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수를 봤을 때 이 조건을 확인하는데 우리 이 조건은 언제 확인하느냐? 우리 모든 함수를 확인할 때 마찬가지예요. 얘는 최고차, 몇 차가 될지 몰라요. 최고차 계수가 문자나 식일 때는 항상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1차 함수가 되는지, 2차 함수가 되는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예를 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은 얘를 의미해요. x에 곱해진 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x항이 몇 개로? 한 개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한 개로. x항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으면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건을 확인할 때는 항상 동류항은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한다. 걔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걸 하냐? y는 a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3bx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있다 라고 합시다. 얘가 1차 함수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곱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제곱도 2개고 1차도 2개네. 얘를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바꾸는 거지. 그럼 얘 먼저 하면 x제곱에는 얘랑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곱해져 있는 얘를 한번 쓰고요. 나머지 가로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a-2가 담기겠네. 다음에 더하기. 이 두 번째 x에도 곱해져 있는 게 3b-4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1차죠. 근데 얘 봐봐. 얘는 몇 차? 2차. 1차에서 2차는 필요 없으니까 얘가 없어져 주면 되겠네? 얘가 없어져 주려면 어떻게? 곱해지는 수가 0이 되면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a-2가 0이니까 a가 2라는 식이 주어지겠네. 다음 두 번째, 얘가 1차 함수니까 이번에 얘는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어야겠네. 그러면 3b-4는 0이 아니니까
3b는 4가 아니죠? 그래서 b는 3분의 4가 아니다. 이런 식이 존재한다고. 결국 얘가 일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는 2고 b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고차 계수가 문자와식이면 뭐부터 한다? 조건부터 확인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y는 정비례 배운 걸로 해볼게요. ex라는 게 있다고 치면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이렇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겠죠. 얘가 y는 ex다.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 그래프를 지나는 거 의미한다고요. 됐죠? 결국 얘는 우리 앞에서 배우는 지나는 점이니까 순서쌍이니까 얘는 만족하는 함수값일 수도 있겠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위를 지난다, 뭐 그래프를 지난다, 위에 있다,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요 식 자체 등호가 되게 만드는 수니까 항상 어떻게?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봤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대입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항상 대입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함수는 x를 변화했을 때 y를 알아보는 거잖아. x랑 y를 다 몰라. 다 문자를 잡는 게 아니라 x만 넣고 y는 넣고 결과값으로 찾아야 됩니다. 요런 특징들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지나는 건 항상 대입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절편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절편. 자,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축과 만나는 점.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축이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축도 2개가 있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x절편. 두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y축과 만나는 건 y절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이 x절편 값은 정확하게 x축과 만나는 점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x값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좌표라는 건 좌표 표면에서 x과 y 값이 2개 다 나오니까. 다음에 y절편은 그러면 똑같이 하면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x절편과 y절편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가. 얘 x축과 만나는 점은 이거죠. 그죠?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또 x축과 만나는 건 이 점이죠. 그럼 이 점들의 특징은 뭐냐? 얘 봤더니 여기에 대항하는 y값이 얼마?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절편은 어떻게 찾냐? y가 0일 때의 x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y절편을 의미하면 y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의미하죠. 그럼 이 점의 특징은 얘 대입했을 때 얘는 x가 0일 때의 y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편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절편은 x값, y값인데 얘를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좌표. 좌표가 x절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x절편은 x값만 얘기하는데 얘를 좌표로 얘기하면 얘 y값이 0이겠죠.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등장하겠지. 얘도 그럼 좌표로 표현을 하면 x값이 0일 때 y의 값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x절편, y절편을 알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울기. 여기서 얘기하는 기울기는 이 1차 함수가 기울어진 정도예요. 기울어진 정도. 얘가 기울어진 정도인데, 이 기울어진 이 경사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함수에서 x값이랑 y값이 있죠. 그래서 얘가 요 정도 기울어지려면 얘가 뭐 x값이 요만큼 움직였다. 이때 y는 요만큼 움직여야 되는 기울기다. 이렇게 구했던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어떤 두 개의 선이 있다, 이렇게. 근데 x값은 요만큼만 움직인다고 칩시다.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요만큼 올라가야 되죠, y값은. 얘가 x값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y값이 요만큼 움직여야지 얘의 기울기인데, 그럼 얘 똑같이 하면 얘는 x값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얼마? y값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두 개나 올라가야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x가 움직였을 때 y가 변화하는 요 양으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증가, 여기서 얼마나 갔느냐? 이때 그래프 만들려면 y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뭐 1,3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0,-1이라고 합시다. 이때 찾는 방법이 얘가 여기로 간다며. 그럼 x로 이만큼, y로 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 항상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x축 방향으로 x값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려면 x가 1 올라가야 되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y는 -1에서 3이니까 4까지 올라가야 되네. 그래서 얘 기울기는 1분의 4인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냐? 좌표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 값, x가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결국 뭐 한 거야? 여기 x에서 여기 x를 뺀 겁니다. 그럼 여기 x에서 x를 뺐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y도 위에서 아래를 뺐어. 여기서 여기를 뺐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좌표로 할 때 항상 주의점이 꼭 앞에서 뒤를 뺄 필요는 없고요. 또 뭐도 같냐면 뒤에서 앞을 빼도 돼요. 0에서 2를 빼고 -1에서 -3을 빼고 이렇게 빼도 같은 기울기 값이라고 알면 됩니다. 요걸 정리를 하면 결국 x1, y1이 있고 x2, y2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x에서 x 뺀 값 분의, 항상 시작은 똑같아야 돼요. 2번에서 했으면 y도 2번에서 1번을 뺀 값. 얘가 기울기다. 또 얘랑 같은 게 뭐 있어?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뺐다면 y도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울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앞에서 함수값 하면서 x에 해당하는 y값을 함수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이 좌표를 어떻게 x1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지. 왜? 얘는 x값이고 x가 x1일 때 y값이니까. 얘도 x2에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 그럼 얘로 그대로 기울기를 표현하면 x끼리 뺀 거에 y끼리 뺀 거죠. 그죠? 이번에 단순히 xy로 표현한 게 아니라 fx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요런 표현이 보인다라고 하면 얘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절편이랑 y절편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식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우리 1차 함수의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우리 여기서 미정계수 x의 계수와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 있는 이 a는 뭐 바로 방금 배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를 봤을 때 1차 함수를 봤을 때든 뭐든 요 x 1차 함수는 최고차가 1차겠죠. 얘의 계수는 그래프의 모양과 영향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b는 뭐냐면 이 b만 구하려면 x에 얼마 넣으면 돼? 0을 넣으면 b 값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x에 0을 넣었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 y 값은 뭐? y 절편이니까 얘가 y 절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x의 계수가 의미하는 거와 상수항이 의미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의 유념할 점은 뒤에서 이 1차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